김간의 김용만 회장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먼저 김간의 다들 아실 겁니다. 1994년 서울 대학로에서 정말 작은 김밥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내놓는 김밥이 아닌 김간애가 차별화 포인트를 탁 했죠. 손님 앞에서 말아주는 쇼케이스 전략. 그리고 실내 냄새를 빼는 후드를 가게 뒤가 아닌 앞에 달아서 행인들한테 구수한 그 참기름 냄새, 김밥 냄새를 풍기게 해서 유혹했던 전략. 자, 이게 지금은 거의 스탠다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용만 회장 아내가 이 고발을 했다.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9월에 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김용만 회장은 저녁 회식을 추진했는데 김 회장을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모두 5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김용만 회장이 평소보다도 술을 강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소주 10병을 이상 마셨고 김 회장은 매출 부진을 탓하면서 직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무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김 회장의 지인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러자 김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귀가를 요구했는데 피해 여직원에게는 자리를 옮겨서 2차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직원은 이미 주량을 넘게 마셔서 취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김 회장과 김 회장 지인은 피해 여성을 데리고 인근 유흥주점으로 갔고 그곳에서는 양주까지 권했습니다. 결국 피해 여직원은 어지럼증과 속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는데 이때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용만 회장의 성비위 사건, 그 고발장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그 고발을 누가 했느냐? 김용만 회장의 아내 박은희 대표가 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신을 잃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자, 그런데 온전히 집에만 보냈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 잘 기억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어렴풋이 집에 가야지 하면서 자기를 부추가는 그런 기억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눈을 떴을 때는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침대 위에 반쯤 벗겨진 상태로, 옷을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리고 김 회장이 성폭력을 강제 풀이행을 저질렀던 상황이었고요. 알고 보니까 그 유흥주점 위에 있는 모텔로 이 여직원을 데려갔던 거고요. 사실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또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정황에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찾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이것도 고발장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회장하고 회장 지인이 이 여직원을 데리고 술집을 또 간 거잖아요. 그 지인이 이 여성의 전화기를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고발장에 또 나옵니다. 자, 저희가 고발장 내용을 기초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텔 안에서의 그 또 이어지는 상황도 기가 막혀요. 예, 이것도 뭐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여성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강제 추행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붙잡으면서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부장 승진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됐다고 그러고요. 남자친구 있느냐? 또 내가 종종 연락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후 만남까지 권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건도 충격이지만 이런 상황에 자기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 수억 원 합의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범행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 동의를 강요했고 또 민형사상 책임을 구하지 않는 처벌 불원서 작성도 내밀었다고 하는데 여직원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좀 오래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정말 상처를 혼자 다 끌어안고 기나긴 고심 끝에 그렇게 합의를 해줬던 거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되나 했는데 합의 이후 김용만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먼저 유혹했다. 피해 여직원이 저랬다는 건가요, 설마? 네, 지금 이제 이 고발장에 의하면 이 김용만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가 합의서에 이제 동의를 하니까 피해 여자 직원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피해자는 꽃뱀이고 프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피해 여직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성폭력 사건으로 이제 노출이 되니까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에 힘들게 이렇게 온 그런 상태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김 회장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고 2차 피해를 겪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상하 관계에서 위에 있는 그 가해자가 시도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 역시 고발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김용만 회장이 12년 전에 본인의 어떤 경영 철학, 용인술 뭐 이런 걸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경영보다는 예. 경영이라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했어요. 또 의리와 정의를 더 따졌고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경영도 좋지만 의리와 정의를 못 지키는 사람 저하고 친하지 않아요.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정말 정의와 의리를 똘똘 뭉친 사람들. 예. 자,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저런 걸 보니까 조금 많은 생각이 좀 교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만 회장은 범행 직후에도 회장직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가 올해 4월 이사회에서 이 사건의 고발 사실 등 비위가 문제가 돼서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현재 김 회장의 아들이 새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김 회장이 사내 이사로 회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벌인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회사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 회장은 현재 준간강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입건된 상황입니다. 횡령. 네, 그렇습니다. 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인데요. 이 돈으로 피해 여직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 했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본인 혼자 뭐 이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가맹점주 전국에 420개나 된답니다. 사실 가맹점주들은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각각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냥 그 상호를 쓸 뿐이지 뭐 부하 직원도 아닌 거고 그 회사 전체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상호가 떡 찍혀 있고 이 김관래라는 이미지에는 저런 일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오너리스크라는 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벌써부터 이 점주들 사이에서는 이거 어떡하냐 오너리스크 때문에 이거 뭐 이 가게 망하는 거 아니냐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도 그럴 법한 게 소비자들이 벌써 오늘부터 뭐 김관래 안 먹겠다. 맞아요. 이른바 불매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든 좀 잠재우기 위해서 김관래 측에서도 오늘 입장문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 김 전 대표 행위 때문에 이 피해 직원분에게 상처를 줬고 또 가맹점들이 피해받을 그런 상황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고요. 이 2차 행위, 2차 피해가 입지 않도록 피해자가 그리고 또 가맹점도 누를 끼쳐 손을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김관래의 대표이사는 아들입니다. 예, 이 김 회장의 아들인데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성비위 혐의에 대한 고발을 네. 아내인 박은희 사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아내가 직접 나서게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단 이게 고발이니까 제3자입니다. 피해자가 범죄자를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데 처벌 불허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고발장이 제출이 됐는데 7월 달에 제출이 됐고 실제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렵게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 경영권 다시 뭐 경영을 한다 그러면 피해도 될 수 있고 이 2차 가해 같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2차 가해 부분도 아마 중요시하게 봤는데 처음에는 세상에 이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는데 큰 마음을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경영권 분쟁이 좀 있다고 해요. 아들하고 또 지금 엄마죠, 또 아버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김용만 회장 측도 아내 이 박은희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또 맞고소를 했다고 하네요.